네, 계속해서 오늘 촛불 집회 상황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김일인 기자. 네. 지금 공식으로 집회 주최 측은 110만 명. 이제 195.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95만 명 그랬습니다. 경찰 수사로 너무 차이가 나요? 네, 맞습니다. 양측 간의 집계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7시 반 현재 주최 측은 1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서울에만요. 네. 그리고 전국은 195만 네, 명.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네, 시간이 맞습니다. 지날수록. 심지어 지금 지난주에 180만 명보다 15만 명 더 많은 사상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 주최 측과 경찰의 차이는 바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 그러니까 최대 참가 인원만 세는데요. 하지만 주최 측은 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 전체 참가 인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회에 참가했던 인원을 더해서 연인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네. 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최근 경찰에서는 경찰 추산 인원 공개를 굉장히 꺼리고 있고요. 심지어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인원수를 언론사에 중계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간 주최 측과의 집계 인원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 경찰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인원을 세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는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최대 인원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부 지방 경찰청에서는요, 아예 집회 참가 인원을 놀이동산에서 재는 것처럼 일일이 세는 진풍경까지 벌였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고 똑같이 이제 촛불을 들고 네.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히 구호나 퍼포먼스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지금 6차 촛불 집회잖아요. 1, 2차 촛불 집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퇴진하라 이런 단순 구호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순실 씨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진행됐던 3차 촛불 집회 이후로는 구속하라, 수사하라, 피의자 박근혜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유독 오늘은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구호가 많았습니다. 4월 퇴진은 말도 안 된다, 즉각 퇴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았고요. 네. 또 우병우 전 수석,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목소리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최근 전국 상황에 예의주시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셈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특히 아마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즉각 퇴진하라, 4월 퇴진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구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조금 전에 횃불 행진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늘 낮이가 좀 훈훈한 탓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평화로운 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6차 촛불 집회 정도 되니까요. 주최 측도 185만 명 이상으로 모이게 우리가 최대 목표를 잡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처음으로 목표 인원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95만 명이라는 최대 인원이 모였고요. 그런데 5번의 집회 모두 충돌 상황이 예상이 됐는데도 매번 평화롭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2주 연속 서울 도심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데 부상자나 연행자도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고요. 지금도 오늘도 연행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전인권 씨가 말했던 아주 폼나는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뭔가 충돌 상황이 예상이 될 때마다 시민들이 서로 비폭력을 외치고요. 네. 이렇게 방송차들이나 아니면 일부 강경한 시민단체들이 폭력을 유도를 하더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경과 전경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문화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건전했던 그런 시민 집회가 갑자기 변질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법원이 계속해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계속해서 더 청와대 가까운 데까지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 집회 기조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주최 측이 밝힌 시위 참가 인원이 195만, 그러니까 지난주 190만 명을 5만 명 더 많이 모은, 그러니까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 집회 모인 인원만 전국에 195만 명 이렇게 밝혔고요. 최대 인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제가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소설가 이문열 씨가 계속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촛불 집회를 북한의 아리랑 축제에 빗댔다고요? 네, 아리랑 축전이라고 우리가 네. 부르죠.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글 때문입니다. 이문열 작가가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나왔다라고 해서 국민의 뜻이 하야라고 대치할 수 없다. 시간에 맞춰서 촛불을 끄기 장면을 봤을 때는 좀 으스스한 느낌까지 들었다. 언론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여성 대통령의 미용이나 섭생에 깐죽거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네. 심지어 촛불 시위의 정연한 질서와 일사불란한 통제 같은 상황을 아리란 축전에 연상케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10만 명 이상 동원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는 그 대형 퍼레이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전 더민주 의원이 광화문 촛불 소동에서 이 색깔론을 찾아내다니 참 불쌍한 관념론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훈 국장. 자, 이제 공식적으로 야권이 제시한 탄핵안 표결 처리한 날짜가 6일로 남았습니다. 6일 남은 D-6일인데, 자, 그 전에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 이거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새누리당이 이미 그 4월 30일, 내년 4월 30일 날 대통령이 퇴진하는 이런 그것을 당론으로 네. 채택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네. 비주류인 그 비상시국회의 비박 비주류 의원들이 네. 이 4월 30일 퇴진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장에 총리에게 국정을 다 맡기고 이선으로 완전히 물러서 달라. 이 두 가지를 바로 이번 수요일 7일 네.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이 답변을 달라라고 네.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냐에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답변을 한다면 9일 날 있을 탄핵 표결에 본회의에서 아마 참여하지 않거나 부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네.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새누리당의 비박 의원들이 비주류 의원들이 참여해서 탄핵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런 바로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비박계 그리고 야당도 굉장히 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어갈까? 네. 이 지금 바로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날 오후 6시까지 자 4월 30일 퇴진 수용하겠다. 네. 그리고 총리에게 국정 맡기고 나 지금 당장 이선으로 물러서겠다는 수용을 한다면 네. 아까 새누리당은 그 요구가 수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9일 탄핵에 굳이 참여해서 어떤 가결을 시키는데 기여하지 않고 아마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경우는 물론 지금 아까 시민단체나 야권에서는 네. 새누리당을 비판하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수나 새누리당의 기존 지지층은 네. 야 대통령이 자기 임기 지금 단축해서 내년 4월에 물러가겠다는데 지금 밝혔는데. 당장 국정도 총리에게 맡기고 물러선다는데 네. 그것까지 탄핵에 꼭 등에 칼을 꽂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정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이 경우는 진영으로 보수 대 진보의 진영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만일에 박 대통령이 이 수용을 하지 않고 네. 또는 수용을 하지 않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사실상 조건을 붙여서 또다시 국회에게 공을 넘긴다면 비주류 의원들도 이러한 탄핵의 물결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참임서 탄핵이 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개헌까지 염두에 둔 제안을 또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것은 스스로가 어떤 국민의 어떤 불신을 더욱더 부추기는 길이다. 네. 다시 말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내년 4월 30일까지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서 퇴진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인다면 지금 아까 그 4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일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엄청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네. 특히나 개헌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꼼수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판을 바꾸려는 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자신의 퇴진의 어떤 개헌 일정을 연계시켜서 거기에 붙인다면 아마도 수용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도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경우도 개헌이나 이런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수용되기 어렵다라고 우선 당 내에서부터 네. 상당 부분에 배척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 일요일, 이제 월요일. 다음 주가 그 최순실 정국의 정말 그 운명의 주 아닙니까? 여러 일정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예고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네. 월요일이요. 5일이죠. 이제 5일날 국회 국정조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바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이런 그 주요 그 의혹을 받는 청와대, 기관들이 네, 기관들이. 네. 기관 보고에 줄줄이 이제 네, 쭉 네. 부르고 화요일 6일의 경우는 그 바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런 모금과 관련해서 재벌 기업의 총수들이 네. 줄줄이 청문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 앞에 과연 이러한 그 최순실 일당에 의해서 또 대통령이 거기에 공조한 이러한 그 어떤 커다란 그 모금의 강제로 어떤 동원됐느냐 아니면 대가를 빌미로 해서 말한 주고받기식 네. 뇌물을 줬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추궁을 집중적으로 네. 핑계로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진술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네. 아까 7일은 바로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네, 이런 수요일이죠. 핵심 당사자들이 수요일 날 역시 청문회에 나와서 네. 생중계로 국회의원들한테 여과 없는 바로 직접적인 신문을 받게 되는 그리고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어떤 결단을 할지도 또 분수령이 되는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아까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을 보고하는 탄핵 보고된 소추안을 날이고. 보고하고 9일 날은 바로 그것을 가부를 결정짓는 표결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날이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아마 다음 주가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